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교재 맨 앞으로 오세요. 제1과목 상법 보험편하고 이제 그 다음에 2과목 이제 제2보험 법령과 관련된 건데 이걸 따로따로 하지 않고요. 먼저 상법 보험편을 쭉 끝내고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면 제2보험 법령 끝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왔다 갔다 하면 또 여러분 혼동할까봐. 자, 그래서 순서대로 끝낼까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1과목을 상법 보험편 그러잖아요. 왜 그럼 상법 보험편 그러냐면, 자, 우리 상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법이 이제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느냐 이건데, 상법이요. 제1편, 여기는 이제 1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편이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총칙이 있어요. 총칙이 이제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2편. 제2편이 이제 상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3편. 제3편이 이제 회사편이고요. 그리고 제4편. 4편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험이 있어요. 보험이. 그리고 이제 제5편이 이게 해상이죠. 해상이고요. 그리고 제6편이 항공, 운송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법, 보험편 한단 말이야. 이거 보험편 제4편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상법. 그러니까 상법이 법조문이 방대합니다. 엄청 분량이 많은데 우리는 그 중에 이제 이 보험편에 해당하는 거 이걸 배운대. 그런데 이제 이 보험편도요. 자, 이것도 이제 또 엄청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 보험편도 자, 이것도 이제 제1장 이제 또 이렇게 나누는데 제1장이 이제 뭐냐면 통칙이 있어요. 통칙이고 통칙은 이제 여기 보험 전반에 이제 적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없어요. 이거죠. 그다음 이제 제2장이 이제 뭐냐면 이게 손해보험이 있어요. 그럼 이제 손해보험하고 그다음 이제 뭘로 나누냐면 제3장 이거 이제 임보험 이렇게 이제 나눠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손해보험은 다시 또 어떻게 나눠지느냐? 자, 이게 이제 또 다시 이제 제1편이 이제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통칙이 있어요. 손해보험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거. 그리고 이제 각종 손해보험에 대한 게 쭉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자, 이제 보험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송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상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책임보험.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 그 다음에 자, 일곱 번째가 보증보험. 이 보증보험이 이제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임보험, 이제 사람에 대해서 보험, 사람에 대해서 하는 보험이 이제 어떻게 있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생명보험. 자, 생명보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신체보험, 신체 상해와 관련된 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보험이 있어요. 질병보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없다가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보험인은 어디까지입니까? 자, 보험인데, 어디 보험이다? 우리는 사람을 드는 거 아니에요. 농작물 피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칙편하고, 그리고 이 손해보험인데, 손해보험 중에서도 통칙하고, 그 다음에 화재보험까지만. 그러니까 이제 운송보험, 해상, 이런 것들은 우리 농작물 피해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우리 시험보험 이것만 돼. 그럼 여기 통칙 법조문하고, 여기 통칙하고, 여기 화재보험, 법조문 다 해보세요. 그럼 우리 거기 600, 오늘 프린트 나눠준 거. 자, 638조 있죠? 거기서부터 맨 마지막이 687조잖아요. 이게 한 몇 개 조문? 54개 조문이에요. 54개 조문밖에 안 돼요. 자, 오늘부터 마음먹고 법조문 제1조 하나씩만 외워도 돼. 하나씩만 외워도 시험 볼 때까지 널널하게 남아, 시간이. 그럼 게임 끝나요, 우리. 그러면, 자, 여기서는 다 법조문을 가지고 내니까 판례가 가끔 나오는데 판례 나와봤자 한두 문제예요. 그거 제껴도 우리 90점이 넘어요. 자,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운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편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단지 이제 이 법조문을 이해를 해야 돼. 그냥 단순히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분류를 할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를 가지고 이제 조금 공부를 또 보충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론적인 게 조금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론적인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자, 하나하나 이제 봅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자, 우리 교재를 펴시면 자, 3페이지. 자, 3페이지 이제 보험 계약. 이제 통칙 부분이잖아요. 자, 여기 이제 우리 맨 처음 여기 이제 보험 여기 통칙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제 통칙이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손해보험. 손해보험에서 이제 자, 또 손해보험과 관련된 여기 화재보험부터 여기 보증보험까지 적용되는 통칙이 또 나와요. 통칙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우리는 화재보험 법조문 5개밖에 안 돼요. 5개. 자,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보험 그러니까 손해보험이나 임보험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통칙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으로 들어가서 손해보험에서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통칙 그리고 이제 화재보험 여기까지만 그래봤자 54개.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통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험 계약부터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보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보험이 뭐냐? 다른 교재 보면 이제 보험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참고로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는 그 보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다른 교재들은 이제 내용이 너무나 많아. 또 이 교재 내용이. 자,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이것을 책을 새로 다 썼거든요.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거 다 뺐어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우리가 그런 것을 알 필요 전혀 없잖아요. 그거 모른다고 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책들은 막 책을 너무나 두껍게 필요 없는 것, 또 중복되는 것, 또 목차도요 제대로 체계적으로 딱딱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순서 뒤죽박죽, 막 법조문 순서대로. 근데 법조문 순서대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딱딱 묶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책을 써야 되는데 엉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책을 다시 썼어요. 그래가지고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끔 논리적으로 쭉 정리를 해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할 거예요. 이 교재는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그 어떤 교재와 비교해서요 뒤지지 않고 또 이게 요약집하고 같은 효과를 거둔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책들은 필요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한번 이 교재를 보고요 서점에 갈 일이 있으면 다른 한번 그 교재를 봐보시면 알아요. 와, 이런 걸 어떻게 공부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자, 그래서 그런 군더더기를 다 뺐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이 뭔지 우리는 그런 거 몰라도 되고 대충 보험이 뭔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할 걸 미리 대비하고 싶다. 누구나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대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 이걸 이제 보험단체라고 그래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내가 사고 났을 때 보험금 달라.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사고에 대해서 미리 돈을 조금씩 내가지고 사고 터졌을 때 그 돈을 타서 우리가 필요로 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야 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가입을 해야 어때요? 보험회사가 사고 터져도 돈을 보험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거를 보험단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각출을 하듯이 내. 그래가지고 이걸 목돈으로 만들어. 그렇게 해서 이제 누가 사고가 터지면 그 안에서 그 사람 보험금 지급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보험 형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험인데 그럼 이제 보험 계약은 뭐냐? 말 그대로 이것도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험 계약. 보통 우리가 자, 주택, 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자, 갑과 을. 자, 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파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 먼저 파는 사람이 사겠다는 사람한테 나 이 집 팔고 싶은데 너 살래?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중개사 공부 혹시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상대방한테 먼저 얘기하는 걸 뭐라 청약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사는 사람이 그래 얼마에 팔 건데 이렇게 팔겠다 이러잖아요. 그럼 좋아 내가 살게. 거기에 승낙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팔겠다 사겠다 이런 걸 이제 의사표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가 합치가 있으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매매라고 하는 자, 이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계약은요 두 거래 당사자 사이에 청약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 합치로 체결되는 계약.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매매는요 매도인이 이거 팔 때니까 살래 이렇게 청약할 수 있고 반대로 매수인이 야, 너 이 집 나한테 팔래? 내가 살게. 자, 매수인이 먼저 얘기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상대방한테 먼저 얘기하는 걸 뭐라고 청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좋아 하고 승낙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약 같은 경우는 청약 승낙이라는 것이
둘 중에 아무나 먼저 해도 되죠? 자, 근데 우리 보험계약은 이게 좀 달라요. 보험계약은 혹시 보험에 들겠다는 사람이 나 보험에 들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보험회사가 우리 찾아와서 보험 들 거냐 먼저 얘기하냐 이러는데, 보통 이제 보험 설계사를 우리한테 와서 가입시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보험이 필요한 사람이 나 이 보험 들고 싶어요 라고 항상 이쪽에서 청약을 하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보험계약이 뭐냐?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여기서 일방이 보험계약자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보험계약자가 누구냐면 보험을 들고 싶은 사람. 그럼 이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이나 또는 생명,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 그랬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혹시 나한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내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내가 목숨을 잃거나 다치거나 그랬을 때 상대방 누구예요? 보험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험회사가 되겠죠. 자, 이 보험회사 니네가 나한테 일정한 보험금을 달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보험금 이제 돈으로 줘도 되고 아니면 그 밖에 급여로 지급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대부분 보험금이잖아요. 이거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그러는데, 거기서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의 불확정한 사고 그랬죠. 이 사고를 뭐라고 그러냐? 보험사고. 자,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자, 계약자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누구한테? 보험자. 이제 보험자가 누구냐면 이제, 자, 우리 회사들 얘기하는 거다 보시면 돼요. 내가 혹시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자, 이제 그게 뭐라고요? 보험사고입니다. 보험사고가 이렇게 빵 터질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나한테 보험금을 줄래? 라고 이렇게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여기서 주는 게 뭐예요? 내가 보험료를 납부하겠다. 그럼 이제 이 사고가 터지면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주는 게 뭐예요? 그렇죠. 보험금이죠. 이런 식으로 주고받기로 하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된 계약. 이 계약을 무슨 계약? 보험 계약 그래요. 그럼 이제 이 보험 계약이, 자, 이 보험 사고가 뭐냐에 따라서 거기 보시면 재산 그랬죠. 재산에 따라 하는 계약을 무슨 보험? 손해보험. 거기 생명이나 신체의 사고가 발생하면 뭐예요? 임보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험 계약이 체결되는데, 자,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보험자, 즉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주잖아요. 서로 왔다 갔다 뭔가 대가가 있죠. 자,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이런 계약을 우리가 이제 쌍무계약. 서로 대가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자, 그럼 이제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보험료를. 그리고 보험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보험금을.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든 보험을 다 취급하는 게 아니라 손해평가사잖아요. 그러니까 농작물에 대하여 어떤 재해가 발생해서 손해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보험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손해평가사가 하는 보험, 즉 농작물로 취급하면 이게 이제 보험계약자 누구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 그리고 이제 이 보험자는 누구냐? 자, 보험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보험회사들이 있는데 이 보험회사들이 다 달려들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보험과 달라요. 자, 우리가 신체 이렇게 다치면 보험 드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해마다 수시로 다쳐요? 아니면 어쩌다 다쳐요? 어쩌다 다치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해마다 자연재해 있어 없어? 해마다 태풍 불고 집중호우가 오고 냉해 우박, 또 요즘은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오히려 그런 재해가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지 않잖아요. 아니 맨날 사고가 터지니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이게 미치고 장사가 남는 장사가 아니야. 자,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이거 오히려 손해가 나. 이런 사람들 다 보상해 주려면 오히려 보험금이 더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남는 게 있어야 이것도 할 텐데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누가 하려고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정부가 야 네가 총대 메고 해. 그렇게 해서 NH 농협 손해보험한테 야 네가 해 하고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NH 농협 손해보험이 이것을 총대 메고 지금 하는 거예요. 대신 그럼 얘네들도 사기업이잖아요. 뭔가 남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금 나가면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총대를 매긴 매는데 어떻게 하냐? 정부가 우리가 그러면 지원해 줄게. 그게 재정 지원. 그래서 아마 2차 과목에서 배웠을 거예요. 정부에서 얼마 지원해 줘요? 우리 보험료 50%. 또 지자체에서도 지원해 주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입한 사람도 편하고, 그러면 사고가 터졌을 때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정부가 재보험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금에서 니네가 지급해야 될 보험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정책보험이라고 그래요. 정책보험. 왜? 그냥 니네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가를 보호하고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해서 돈 수익을 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때요? 이렇게 지원을 해가면서 이것을 유지시키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계약은 여기처럼 살래, 팔래, 아니 사겠다, 팔겠다, 아니면 팔겠다, 사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험은 항상 이쪽에서 내가 이렇게 보험 가입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네가 이렇게 보험금 줄래?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청약 승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아무나 청약 승낙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계약자 입장에서 보험자한테 먼저 이렇게 가입하겠다 청약. 그러면 이제 보험자가 오케이 승낙 이렇게 해서 이제 체결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보험계약이 자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그 성격이 어떻게 되나요? 자, 이 성격 시험에 잘 나와요. 왜? 얼마 되지도 않아 분량이. 얼마 분량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요 시험에 나와도 그럼 우리가 틀려야 되느냐? 그냥 맞죠. 거기 개념만 알면 돼요. 개념. 자, 먼저 보험계약의 성격의 첫 번째 영업성 그러니까 상행위성 그랬잖아요. 자, 이러한 보험계약은 어떤 성질을 갖습니까? 자, 영업성. 이 말은 뭐냐? 이제 상행위성이라 그러는데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들이 돈 벌려고 하지 그냥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걷어가지고 사고 터지면 그 사람한테 보험금을 주는데 보험금이 너무 많이 나가고 보험료는 적게 들어와. 그럼 누가 안 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험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이 하나가 수지균등이 원칙이라고 있어. 보험료 받은 것의 토탈, 보험금 지출한 것 토탈 이게 어때요? 서로 맞아야 되겠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수지균등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이 사람들이 남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보통 회사는 영리 목적의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만든 회사니까 뭔가 수익이 되어야 돼. 그런데 이 보험도 뭐 돈이 되니까 뛰어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 삼성생명, LG 뭐 우리가 동부 뭐 보험 엄청 많잖아요. 다 이렇게 뛰어드는 이유. 자, 그런데 이제 다른 보험은 좀 그래도 돈이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돈이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작물 피해 이 보험은 농업재해보험은 워낙에 해마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이거 보험회사들이 뛰어들었다가는 돈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누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농협이 총대매서 그래서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일반 이런 보험도요 뭐예요? 영업. 그래서 거기에 보험자는 주식회사로서 상인에 해당하며 보험의 인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이다 그러는데 여기서 보험의 인수란 말이 뭐냐? 자, 보험을 들겠다는 이 보험계약자 이게 이제 있잖아요. 그럼 이들이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 이 보험자 얘네들이 뭐예요?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보험인수 그러니까 보험자가 피보험자 즉 보험계약자잖아요. 그 보험계약자의 손실을 담보하겠다. 우리가 그걸 떠안겠다. 이걸 보험의 인수. 자, 그런데 그 보험에 인수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보험료를 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험금 주겠다. 그런데 보험료가
좀 많고 나가는 보험금이 적어야 이게 좀 수익이 이제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따져봐가지고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어떤 사고가 있어요. 근데 이 사고가 많은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몇 명 정도에 발생했을 때 보험료를 얼마를 받고 거기에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수지 균등이 많겠냐, 이걸 다 분석해 가지고 이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띄어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험의 인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이다. 그래서 상법도 기본적 상행위를 열거하면서 보험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어 상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데, 아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상행위라 나오잖아요. 이 상행위에 이 보험 업무도 여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상행위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험도 뭐다?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 성질을 갖는다. 그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보험회사가 지네가 회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우리한테 기부하려고 이거 할 리가 없죠? 그렇게 당연히 상행했어. 자,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지네들도 뭔가 남길 게 있으니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상쌍모. 자, 유상쌍모 계약 성질을 갖는다는데, 아까 얘기했죠. 쌍모는 서로 대가적인 의무를 부여한다. 보험계약자 입장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의무, 보험자 입장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 서로 대가적인 의무. 그리고 유상이란 말은 여기 뭐 서로 대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이에요. 무상이 아니라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상쌍모계약. 반대가 이제 무상편모계약 이런 말을 쓰죠. 자, 그래도 우리는 유상쌍모계약이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낙성불료식 계약. 자, 낙성불료식 계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낙성이란 말은 아까 우리 의사표시 있었죠. 청약, 승낙. 그러니까 청약,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팔겠다, 사겠다 그러면 효력이 생기잖아요. 대부분 우리 다 낙성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교환계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낙성계약. 그럼 이 낙성계약의 반대가 뭐냐면 요물계약이라고. 요물. 뭔가 완성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만은 안 되고 뭔가 주고받는 게 꼭 있어야 돼. 대표적인 게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은 상대방한테 계약금을 꼭 줘야 돼. 이런 게 요물계약이에요. 현상광고. 이 범인 잡아다 주면 1,000만 원 주겠다. 내가 잡아줄게요. 1,000만 원 줘요 안 줘요? 안 줘. 반드시 뭐예요? 잡아와야 돼. 이런 걸 요물계약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고 그냥 이거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료식이란 말은 방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방식이 필요 없다. 우리가 보험계약 체결할 때 방식이 필요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무상 보험계약할 때 어떻게 해요? 보험 설계사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종이 내밀고 쓰라고 그러죠. 그걸 청약 쓰라고 그래. 자, 그래서 실무상 이렇게 청약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요, 요식이가 아니라 보험계약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일종의 절차상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증권을 우리한테 보험 증권을 우리한테 교부해 주거든요. 우리 증권 이거 한 장짜리 해가지고 빳빳한 종이로 있어요. 우리 여러분 한번 보험 든 사람 집에 가면 다 있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주게 돼 있는데, 그럼 꼭 주고 받아야 계약이 효력이 생기는? 아니요. 그것은 하나의 증거 증권으로서 당신과 나 사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라는 증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꼭 필요한 요소도 아니다. 그러니까 실무상 이런 게 있기는 있지만 이것은 요식이다 불료식이다? 불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속계약성. 자, 계속계약성이란 말은 계약이 계속 지속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과 반대말로 일시적 계약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매매를 해요. 자, 아파트 사고 팔겠다. 자, 계약서 썼어. 끝나죠? 그 다음은 계약 끝났으면 서로 볼 일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근데 계속적 계약이란 말은 그 계약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 대표적인 건 우리 임대차 계약. 자, 월세 매달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 계약 기간 동안은. 이게 계속적 계약이에요. 여러분, 자, 신문 배달이나 우유 배달해서 먹잖아요. 신문 배달해서 보고 우유 배달해서 자, 뭐예요 그것도? 매달 배달해주죠? 계속적 계약이라고. 그럼 우리 보험은요? 보험료
한 번, 한 달 내고 끝나요? 계속 달달이 내요? 그렇죠. 계속 달달이 내잖아요. 계약 관계가 계속 보험 기간 동안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 계약.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 그래서 이제 계속적 계약이기 때문에 거기 그런 말이 있어. 보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없고 장래 향하여 해지할 수 있다. 해제란 말은요, 우리가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을 소급하여 맨 처음 계약을 했을 때 과거로 돌아가서 이것을 무효로 하는 거, 이걸 해제라고 그래요. 근데 자, 보험을 들었어. 근데 한 3년 지나서 내가 보험을 깼어요. 그럼 3년 있어서 보험을 깨면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때까지는 유지된 거죠? 그렇죠. 그때까지 유지된 거예요. 그 이후에 없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제가 아니라 뭐다? 해지할 수 있다. 앞으로 장차 장래에 의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이제 소멸시키는 거지,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소멸시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을 해제한다, 이런 말이에요. 해제가 아니라. 그 다음, 자,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이제 진짜 이제 중요한 것들이고요. 자, 특히 이제 사행자 5번에 이제 딱 현관펜 하든가 이제 볼펜, 별표를 딱 하든가. 그럼 이제 보험회사는, 자, 보험에서만 이제 필요한 성질들입니다. 특히 이제 사행계약서. 우리가 사행이란 말이 들어봤잖아요. 사행성 행위, 이런 말. 주로 뭐예요? 도박. 일확천금을 노리고 내가 뛰어드는 거, 이런 걸 사행.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자, 이런 사행이란 말은 우연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요행을 바라는 거 있잖아요. 우연한 이득을 목적으로 요행을 바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사행, 이러면 사행성 이런 말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포카나 고스톱 쳐가지고 내가 이 사람 돈을 따겠다. 그럼 우리 보험도 그러냐? 예, 보험도요, 우연한 사고 발생에 대해요, 그걸 내가 보장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행성은 있긴 있어요. 내가 아직 일어날지 모르지만 앞으로 장차 일어날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내가 보장받기 위해서 지금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도박하고 차이점이요. 자, 도박은요, 어때요?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득을 보겠다 이거잖아요. 이득을 보겠다. 내가 그래서 돈을 다 따겠다 이거죠. 내가 잃은 만큼만 보장받겠다, 도박이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험은 뭐냐면, 내가 장차 손해가 발생했어. 그럼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 손해 발생한 만큼만 뭐예요? 보상받겠다 이거죠. 그거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건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실손보상이라고 해요. 실손이란 말. 그러니까 내가 손해본 만큼에 대해서 보장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사행성은 있지만 도박과 차이점이 그거예요. 도박은 몽땅 쥐가 다 이득을 가져가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다? 손해 발생한 만큼만 내가 보상을 받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래서 부당한 투기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의 그런 말 있잖아요. 부당한 투기. 그러니까 이제 도박 같으면 지가 다 가져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사행계약성은 뭐다? 앞으로 발생해야 될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거니까 우리도 사행계약성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자, 도박하고 차이점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의계약성. 자, 이것도 체크해 놓으세요. 이것도 이제 보험에만 해당되는 거. 자, 또 보험에만 해당되는 독특한 거. 선의계약성이다. 여기서 선의. 그러니까 뭐냐면 윤리성, 신의 성실성이 요구되는 계약이다. 신의 성실, 윤리성. 아니,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한테 유리하게 체결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요, 우리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는, 자, 신의 성실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뭐냐면, 거기 보시면 그런 얘기가 있어. 우리는 원래 사행계약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거기 그랬잖아요. 보험계약을 악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박화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죽으면,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보험금, 자, 1억을 타게끔. 그래 놓고 이제 계약은 자기가 하고 자기 와이프 보험을 들어.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 와이프를 죽이고 그 보험금은 지가 타게끔. 이거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일명 뭐예요? 보험범죄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요, 자기한테 이득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보험범죄가 저질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 또 내가 암보험을 듭니다. 암보험 드는데 이미 암 진단을 받았어.
그러고 가입하면 보통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근데 암 진단 받은 걸 몰래 숨기고 가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지 의무라고 그래요. 이걸 알려야 돼, 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보험 가입할 때 신의 성실 이런 게 요구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보험 계약할 때 어때요?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걸 다 숨기고 한다든가 보험금 타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자, 사고 위험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이다 해가지고 이제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다는데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 이런 건데 그럼 여기서 역선택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럼 역선택이 뭐냐? 자, 역선택. 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요,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네들도 뭔가 이익을 남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자, 생명보험을 든다고 해봅시다. 자, 암보험을 하나 예를 듭시다. 술, 담배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술, 담배 많이 한 사람이 간암이나 폐암으로 죽을 확률이 많잖아요. 그럼 보험금 나갈 일이 많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가입해야 좋아? 아니면 평소에 건강에 관심 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 가입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들이 가입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술, 담배 많이 한 사람은 자기가 간암이나 폐암으로 죽을 확률이 많으니까 오히려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해요. 그래서 보험금 타려고. 이게 역선택이에요. 오히려 가입을 안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자, 자동차 보험을 듭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타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고가 나게끔 중고자동차를 사더라도요, 일부러 하자가 많은 자동차를 사. 그렇게 해서 일부러 사고를 나게 만들어가지고 보험금 더 많이 타려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걸 역선택.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려고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험은 그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벌어질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려고 가입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자, 그래서 우리 보험계약자 입장에 선의가 요구된다. 그래서 선의 계약성이다, 이 보험계약은. 자, 그래서 이제 그 역선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막기 위하여 그 밑에 니은본에 보면 이런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상법에서는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 해가지고 쭉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자, 이것도 안 외워도 돼요. 자, 뭐냐? 고지의무. 그러니까 고의, 중과실로 의도적으로 숨기고 가입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생명보험 이런 거 같은 거, 건강보험 같은 경우 자기 아팠던 그런 병력 같은 거 숨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위험 변경 증가 통지, 그 다음에 고의, 중과실로 위험 증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했는데 위험이 증가되면 그거 알려줘야 돼.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 대처하게끔 우리가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보험자의 면책사예요. 그러니까 보험계약자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쳤어. 그럼 이런 경우는 보험금 지급해요, 안 해요? 네, 면책을 시켜줘. 그러니까 네가 의도적으로 보험금 타려고 사고 내는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선의성이 요구되는 거에 위반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초과보험, 중복보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자기 집 화재 보험을 가입했어요. 집값이 얼마냐? 5억인데 보험에 10억을 들어. 그래가지고 화재가 나면 집값이 5억밖에 안 되는데 10억을 타면 돼, 안 돼?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라니까. 이걸 초과보험, 원래 보험 가액보다 더 많이 가입하는 것을 초과. 또 중복보험은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가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 명의로 자, 생명보험을 듭니다. 보험회사 A, B, C, D 여러 군데다 10억씩 가입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죽여가지고 보험금 막 몇십억 타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 없어? 많죠. 이런 일이 벌어. 이걸 중복보험. 하나를 여러 군데 들어가지고 그 가액보다 더 많이 타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보험 사기 또는 보험범죄 그래요. 자,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인정 안 해준다 그래요. 이제 이런 거 앞으로 배워나갑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 보험계약은 어떤 계약이다? 선의계약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합계약서. 자,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자, 부합계약서. 자, 부합이란 말은 딱 들어맞는다 이건데, 자, 우리가 이제 보험을 보통 가입할 때 어떻게 하느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요, 똑같은 자, 보험이 있어요. 자, 주택화재보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수백 명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계약할 때마다 계약서를 계속해서 쓴다고 해봐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샘플이 되는 계약서를 써놓고 거기다 사람들이 가입할 때 그냥 자기 서명만 하면 되게끔. 그러니까 그 계약 내용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요. 그 계약 내용, 미리 만들어 놓은 계약 내용, 이걸 뭐라 약관이라고. 보험약관.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약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험약관을 만들어 놓고, 자, 보험계약 하실래요? 우리한테 얘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보험약관은 누가 만드느냐? 보험자, 즉 보험회사가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네들이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사인만 해라 이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 약관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약관 만드는데 우리도 같이 뭔가 머리 맞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가 없어. 그리고 약관이 어디? 한두 페이지요? 집에 가면 보험약관 해가지고 책자로 아주 깨알같이 참 눈에 보이지도 않아. 저도 본 적도. 내용이 많잖아요. 그것을 다 읽어보고 계약을 하냐고, 우리. 안 하죠. 그러니까 그냥 어때? 대충 보험 설계사나 이런 사람 말 듣고 그냥 계약을 하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보험회사 지네한테 유리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약을 하는 우리한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합 계약성 내용 때문에 우리한테 또 피해를 보게 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호하기 위한 내용. 어쨌든 일단은 보험 계약을 이렇게 약관을 만들어서 하니까 무슨 계약이다? 부합 계약이다. 하나의 약관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합 계약성 때문에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예기치 않게 손해보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합 계약성이라는 것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에게 어떻게 보호해 줄 거냐? 거기 보시면 이제 디귿번에 이제 쭉 있잖아요. 보험 계약자 등 불이익 변경 금지. 그러니까 이 계약 내용을 보험 가입한 계약자한테 불이익하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안 돼요. 무효로. 그리고 또 계약 내용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 약관을 보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해요?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불공정 약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니까 너무나 터무니없이 보험회사 지네한테 유리하고 보험계약자한테 불리해. 그럼 이런 불공정 약관 어떻게 하느냐? 이건 약관규제법에 의해서 무효로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부합계약을 띌 수밖에 없잖아요. 일일이 모든 사람마다 계약을 다 따로따로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의 약관을 만들어서 그걸로 동일하게 계약을 진행시킨다. 이걸 뭐라고 한다? 부합계약. 그래서 이런 부합계약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정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 갑니다. 사회성과 공공성이다. 자, 사회성과 공공성. 이 보험제도는 뭐냐? 하나의 우리가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제도예요, 보험은. 그러니까 장차 발생할 사고에 대해서 이런 보험제도를 통하여 어때요? 보호를 받게.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정책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 보험제도라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 기능을 수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험제도는요, 복지국가를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에 듭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근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제도는.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 건강한 생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하기 위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있을 그런 위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게끔 국가가 책임지고 이제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이거. 보험제도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사회성, 공공성을 위해 뒷받침되는 그런 상법상 규정은 뭐가 있나요? 거기 보니까 약관 교부 설명이 있고요. 보험자에 의한 의무해지 금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제 보험이 들었잖아요. 그럼 보험회사가 어때요? 우리한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제때 지불해야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하고 싶으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규모를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청으로부터 보험회사를 하게끔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안정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그런 역량이 되는지 이런 것들 다 감독하고 규제를 합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험료 받아놓고요. 보험료는 다 받아놓고 그 돈 들고 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또 이 보험료를 다른 데 투자해가지고 말 안 먹어가지고 망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우리 가끔 뉴스에 상조회사 있잖아요. 상조회사 그거 돈 받아서 들고 튀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점점 더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데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그런 제도다 보니까 국가가 그렇게 많이 개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험은 아주 오래전부터 어때요? 만들어진 제도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틀과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규제 이런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나중에 발생할 사고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끔 이제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반면적, 편면적 강행규정. 이제 반면적이라는 말 안 쓰고 편면적 강행규정. 자, 그래서 여기서 자, 편면적 자, 강행규정이다. 그러니까 한쪽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다.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게 적용될까요? 보험 계약자일까요? 보험자일까요? 보험 계약자. 왜? 경제적인 약자인 보험 계약자를 보험회사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에게 아까도 나왔어.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이익 거기 있잖아요. 보험 계약자 등 불이익 변경 금지 박스에 법조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거기 니은번에 보시면 자, 이러한 보험은요. 이 규정 그러니까 이 불이익 변경 금지 규정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디에 적용되냐? 가계보험의 하나에 적용됐는데 가계보험이란 말은 뭐냐? 우리 일반인들이 가입하는 보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 개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그랬죠. 기업과 기업 간에 적용되는 기업보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기업과 기업 간의 보험이 뭐냐? 재보험이나 해상보험을 말해요. 재보험은 뭐냐면 자, 보험회사가 있어요. 자,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들과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갑자기 대형 사고 터져가지고 보험금이 많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특히 해상보험 같은 거. 대형 선박이 침몰했거나 비행기가 추락했거나 이러면 보험금이 많이 나가죠. 그럼 이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네들도 돈이 없으니까 또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또 다른 보험회사가 보험 드는 이걸 재보험이라고 그래. 그럼 보험회사와 보험회사 간에 계약되는 이런 보험계약이에요. 이것을 이제 기업보험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기업보험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냐? 안 돼요. 왜? 같은 기업 대 기업 간이니까 어느 한쪽은 유리하고 한쪽은 불리하고 이거 안 돼요. 그냥 대등하게 니네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는 우리 누구한테 적용된다? 가계보험,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라고 있죠? 거기에 적용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인적 계약성 그랬네요. 자, 인적 계약성. 자, 인적 계약성은 먼저 보험은 사람이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때요? 보험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암보험이라고 해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담배, 골초인 이 사람이 가입하는 것과 담배를 안 피운 사람이 가입하는 것 같을까 다를까요? 다르죠. 또 자,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이 가입한 보험과 그렇지 않고 걸어다니는 사람 가입한 보험이 어떨까요? 다르죠. 왜?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사고 날 염려가 많고 죽을 확률이 많아. 그러니까 똑같이 생명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누가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보험은 인적 계약성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자, 동일한 보험이라 하더라도 이제 누구와 따라서 손해,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사고, 보험 사고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계약 내용도 어때요?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보험 들었는데 어쩐다면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담배 안 피운다고 보험료 할인해줘요, 우리는. 그러죠? 담배 안 피우는 사람 할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부가 다르다 이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과 안 피우는 사람. 이런 얘기예요. 또 오토바이로 배달해야 되는 생계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들 어때요? 달라져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자, 나는 걸어다니고 담배를 안 피워요. 그런데 내가 사업장이 생겨가지고 자, 치킨집을 하나 차려가지고 직접 오토바이 타고 배달까지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내 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갑니다. 또 열받아서 안 피우던 담배를 피웠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인적 계약성.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안 외워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자, 일반적인 계약이 보통 되는 것과 달리 보험 계약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자, 이거. 특히 사행 계약성, 선의 계약성, 부합 계약성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해요. 이것만 개념, 나머지는 이 말만 알아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은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이제 1과목 그리고 이제 3과목 오늘 했어요. 자, 들어봤더니 뭐 그렇게 썩 어렵거나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초반에. 자, 그런데 앞으로 나가면요, 이게 제일 어려워. 우리 오늘 한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때야 돼요? 부담 없이 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진도 팍팍 나갑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